괜찮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괜찮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괜찮은 증거를 좀 대주세요. 아이고, 어리석었구나. 9번 시작해서 9번 실패한 사람은 10번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때 내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이제 하늘고등학교를 갔었어요. 그 영종도 하늘 고등학교예요. 2학년 아닌데, 여학생인데 본인이 자기 우울증이라고 고백을 해요. 어떡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좀 위로하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괜찮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괜찮은 증거를 좀 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 1시간 동안 여기 서서 꼼짝 않고 얘기했지 않냐. 이거 괜찮지 않냐? 이게 증거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고 말았어요. 그게 현문의답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괜찮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괜찮지가 않습니다. 괜찮으면 실증을 보여달라 그 얘기야.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너를, 독자잖아요. 아끼며 죽어라는 아이잖아요. 살아라 그러잖아요. 명제가 3개 들리는 거예요. 너 자신이 아끼면서 살아라.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달달 볶는 사람들이에요. 피로 사회를 보면요. 후기 근대 사회를 사는 모든 지구인들은 자기를 착취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잘하면서도 더 잘하라고 자기를 채찍질한다. 옛날에는 주마가천 가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달리는 말에다 채찍질한다. 근데 이게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심한 것 같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막 채찍질하고 그리고 저녁 때 돌아오면 자기한테 벌을 주고 화를 내고 자기를 막 나무라고 내일은 더 빡세게 해야 돼.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교육시키고 자기를 그냥 꽉꽉 눌러갖고 내일 또 아침에 내보내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사람 천천히 가거나 느리게 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건 무슨 큰 죄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반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반대 얘기로. 해결할 수 있는 단 한마디를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살면서 채찍질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심해. 그러므로 너무너무 놓치는 게 많아. 주마간산이라는 말도 있어요. 달리면서 스쳐서 산을 보는 거야. 이게 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 저거 있네?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멈추고, 발밑을 보고, 그리고 어떤 것에 이렇게, 시간을 갖고 눈을 맞추고, 마음을 모으고, 경청하고, 주시하고, 주목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 젊은 분들한테는 그래도 위로의 말이 있어요. 여기 나태주도 풀꽃 이름을 알기 시작하고 풀꽃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50세 때부터예요. 그래서 50세 전까지는 달려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부쯤 능선, 뭐 6부, 7부 능선쯤 되면 그때부터 본인이 속도 조절도 좀 하고 많이 왔으니까 천천히 돌아보면서도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속도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빡세게 본다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달성할 목표는 너무 멀리 있고 급하고 너무 높고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너무 지나치게 빡세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어요. 없지만은 나이 먹으면 후회가 돼. 그때 내 왜 그렇게 너무 그렇게 강하게 살았을까? 아이고 어리석었구나. 그때 그렇게 안 했어도 될 걸. 그때 조금 좀 느슨하게 될 걸. 이거를 그때는 그 정보를 갖게 돼요. 일본 사람 얘기입니다만은 후지와라 신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 작가인데 인도 방랑, 티베트 방랑, 동양 방랑이 쓴 사람인데 왜 인도 갔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답을 못 낸 거야. 그런데
오랫동안 그걸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답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지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그게 답이야. 너무 쉽잖아요. 내가 나한테 지는 것을 배우자.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제일 걸려 있는 거는요, 자기가 자기한테 못 지는 거야. 나도 60대까지 내가 나한테 지지를 못했어요. 바닥바닥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거야. 어?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맞아요. 사실 내가 잘 될 때만 나한테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을 경계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나한테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잘하고 있거나 뭔가를 성취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휴식이 필요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나를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래. 하여튼, 자기를 너무 빡빡 이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휴식도 좀 주고, 여유도 좀 주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최선의 삶보다는 차선의 삶이 더 좋을 때가 있다고. 차선도 우리가, 사양하지 말라고. 1등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1등병. 2등 가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2등도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3등도 괜찮아요. 5등도 괜찮아요.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등 간 사람이 2등 가면 여지없이 그건 망가지는 거라고요. 그거 참 우습잖아요. 2등인데 왜 망가져요? 그래서, 차차선의 삶.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그걸 실천하려면 나이가 좀 들어야 돼요.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용서한다는 건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놓아주고 인정하고 편안해지고, 됐어. 그때는 내가 그렇게 내가 좀 모자라고 그랬지만은, 아유, 귀엽지 않냐?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뭐가 되냐면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자기가 객관화가 돼야 돼. 젊은 사람은 나하고 내가 너무 붙어 있는 거야. 너무 가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내가 좀 떨어져 보세요. 그러려면 세월이 필요해. 다 늙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다리면 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늙으면 자기가 객관화가 돼요. 그때 난데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는 시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좀 견딜 필요가 있어요. 네. 9번 실패했다면 9번 시작했다는 거다. TV도 속담이에요. 9번 시작해서 9번 실패한 사람은 10번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보다 더 큰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9번 망가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실패의 경험은 실패를 더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입니다.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만 나오면 손이 저려서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용기 주기 위해서 이번엔 시작을 할 때 가볍게 시작하고, 아니 9번 실패했으니까 이번 1번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고치야. 너는 여기에서 나올 때 나비가 되어서 나올 거야. 이 말씀을 해주셨다. 걔는요, 내가 한 얘기를 난 다 잊어버렸는데 지만 혼자 기억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게 700만 원 되는 아파트였을 거예요. 근데 200~300만 원을 은행 융자를 끼고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 둘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이 은행 융자를 제대로 못 갚으면 우리 나가는 거다. 아파트로 왔지만 이 집 버리고 나가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시안부로 산다. 근데 내가 그 뒤로 이제 운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다 갚았어요. 그 아파트에서 삽니다, 내가. 그래서 나 이사를 못 가요. 그 아파트를 이사를 못 간다고. 나한테는 그런 아파트예요. 근데 우리 미네는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7년을 살고 서울로 나비가 돼서 가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에서 우리 딸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고3 때는 안방에서 내가 자려고 그러면 그 방에서 쿵 소리가 나요. 그러면 앉았다가 방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그게 아예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던 그 방에 대한 걔의 추억이에요. 나비가 돼서 나와라. 그래서 너 스스로를 구속하고 너 스스로를 그 자유를 없애고 그냥 불편하게 살다가 이제 진짜 대자유를 얻어서 이 방에서 나비가 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또 기억을 해요. 나를 아끼며 사는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기대를 좀 낮추는 것이 내 나름대로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의 큰 어려움이 상대적 비교가 너무 심한 거야. 그리고 외부 지향성이 너무 강한 거야. 바깥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볼 것이 많고 너무 좋고 아름답고 찬란해요. 그래서 내부가 깜깜한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어려운 부탁인지는 모르지만 고독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독은 외로움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스스로 고치가 된다는 얘기처럼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터득해서 해결 방법까지 얻으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바로 고독한 거예요. 그걸 나는 자발적 고독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도 외로워요. 외롭다고. 왜냐하면 막 휩쓸려 가는데 나만 부족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우리는 고독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맑게 하고 조금 바빠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멈추고 그리고 들여다보고 자기를 찾아보고 자기에 대해서 실상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질문을 반대로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되게 예쁘다, 멋지다 이런 말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그런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요, 시를 지금 60년 가깝게 썼는데 중간에 슬럼프에 여러 번 빠졌어요. 그때 내가 생각한 해결 방법은 이겁니다.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자. 그래서 내가 쓴 시를 전부 다 복사해 놓고 하나하나 다 오려붙이고 몇 번 읽었어요. 막 이만큼 쌓아놓고 몇 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내 결점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결국은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요. 자기를 아끼며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한다고요? 그건 묻는 사람 되게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답을 얻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돌려드립니다. 본인이 정답 내세요. 미안해.